싱가포르 신문에 이태원발 감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기사가 났거든요. 그 기사를 그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빨리빨리에 대한 한국의 경향은 지금까지 승리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다시 또 날짜들을 세이브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5월 6일 엄격한 사회적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된 직후 이태원 관련 일련의 감염이 폭발했을 때 보건당국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경찰, 통신회사, 신용카드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감염자를 억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검사와 공격적인 접촉 추적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속도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모든 연결망이 연결된 국가에서 이 메시지를 놓칠 리가 없다. 휴대전화 비상경보 역시 하루 종일 끊임없이 울리며 구청이 부지런히 보내 주민들에게 새로운 환자와 여행 경력을 알리고 특히 발병의 중심에 있는 5개 클럽을 대상으로 이태원에 다녀왔는지 검사를 받으러 가라고 일깨워줬다. 성소지자 신분이 노출될까봐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는 돌발 장애물이 나타나자 발빠르게 생각하는 관계자들은 익명의 테스트를 통해 이를 극복했다. 그 결정은 테스트 비율을 8배로 높였다. 이태원 연계 건수는 어제 종호 현재 총 11,078건 중 187건으로 증가했다. 이 뉴스가 나온 게 5월 20일 새벽 5시거든요. 어제 5시에 나온 기사라서 아마 5월 19일 정도에 작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숫자는 지금이랑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일 집계는 지난 월요일 최고치인 32명에서 7명으로 감소해 이태원 클럽발 2차 파동이 일어날까 염려했던 걱정을 잠재웠다. 7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어제 30명대로 늘었다가 오늘 또 다시 10명대로 줄었죠. 그게 전부 다 이태원발 감염은 아니고 어쨌든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난 감염자 숫자가 어제 다시 30명대로 늘었다가 오늘 다시 10명대로 된 뉴스를 봤어요. 보건 관계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49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발적인 클러스터 감염을 줄이는 데 있어 한국의 효율성은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지금은 500만 명이 넘었죠, 전 세계적으로. 서울의 주요 병원인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 빨리빨리 방식이 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4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집단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거나 이전 환자와 접촉이 없는 29세 간호사였다. 관계자들은 이미 첫 번째 간호사와 접촉한 277명의 신원을 확인해 검사하기 시작했다. 10분이면 신용카드 거래와 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을 이용해 새롭게 개발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할 수 있다. 수동 역학 조사는 완료하는 데 24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테스트 또한 현재 세계 다른 지역에서 모방하고 있는 한국의 혁신 기술인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로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186명의 환자 중 38명이 사망했을 때 속도, 투명성, 그리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그런 것의 중요성을 어렵게 배웠다. 그래서 지난 2월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신속히 경계 수위를 최고 적색 단계로 격상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시와 구청이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파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원을 결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도 분산되었다. 전 세계의 칭찬을 받고 있는 한국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법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인상적으로 잘 연결된 결과이다. 한국은 현재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기 위해 7가지 기존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더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WHO 연설에서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빨리빨리는 만트라로 적절한 정부 리더십, 산업 전문성, 시민 협력이 결합하면 한국이 어려운 해역을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트라가 뭔가 하고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발음은 맨트라라고 하고
특히 힌두나 불교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힘을 준다고 믿는 단어나 소리라고도 되어 있고요. 어떤 강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문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야구 응원 같은 거 할 때 어떤 구호 같은 거 외치는 거, 그런 것도 멘트라고 하고, 아니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뭐 강한 믿음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 빨리빨리가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정부 리더십, 산업 전문성, 시민 협력과 함께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 좀 답답했었거든요. 택배를 시키면 정말 너무 오래 걸려요. 특히 중국에서 오는 택배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정말 한 달 가까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망가지면 수리하는데 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엘리베이터가 망가져도 수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쇼핑몰 에스컬레이터가 망가져도 한 달 정도 걸리고, 신랑이랑 보면서 저거 한국 같았으면 아마 사람들이 민원 넣어가지고 며칠 안에는 아마 해결했을 텐데 여긴 정말 느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끝난 다음에 3단계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점점 더 이제 규제를 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Q&A를 또 발표를 했거든요. 기존에 재택근무한 사람들은 6월 2일부터 무조건 사무실로 돌아가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집에서 일해온 직원들은 계속 그냥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전문 시스템이나 장비에 접근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꼭 현장에서 완료해야만 하는 법적 요구사항인 계약이나 거래를 완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고용주가 필요하다고 입증을 했을 경우에만 사무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대요. 두 번째 질문이, 재택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직원들은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계속해야 되니까 스냅세이프라는 모바일 앱이 있나 봐요. 이거를 통해서 MOM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대요. 나는 집에서 계속 재택근무할 수 있는데 우리 사업주가 나오라고 한다, 이런 거를 신고를 할 수 있나 봐요. 이 앱을 통해서. 과연 이거를 신고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공 수영장이나 아니면 배드민턴 치는 거, 놀이터 가는 거, 그리고 BBQ 핏 이용하는 거 이제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HDB 내에 있는 이런 스포츠나 야외 레크레이션 시설은 계속 폐쇄될 거라고 합니다. 최소한 한 10월 초쯤에 열릴 2단계에서만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콘도 내에 있는 수영장이나 테니스 코트, 짐 같은 것도 다 아직까지는 계속 폐쇄된다고 하고요. 이게 조금 신기했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직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이클이나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거를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도 되냐, 6월 2일부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 안으로 디테일하게 더 정보를 준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제한하면서 같이 운동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서관을 방문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도서관은 계속 문 닫은 상태로 유지될 거고, 그리고 책은 당장 안 돌려줘도 된대요. 도서관 문 열고 나서 3주 후가 지났는데도 책이 반납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물릴 거고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도서관도 궁금한데 파퓰러가 언제 여는지 궁금하거든요. 파퓰러에서 아이들 문제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어서 파퓰러가 6월 2일날 여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몇 시간씩 청소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청소뿐만 아니라 뭐 음식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계속 금지될 거라고 하고요. 새로운 아파트나 HDB를 사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방문하는 것도 계속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계속 동영상으로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하고 만나는 것도 계속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계약 전에는 계속 동영상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계약 당일날은 부동산 사무실에서만 만나서 계약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집 레노베이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주택 개조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재시작을 하기 전에 건축 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리노베이션을 시작하긴 할 건데, 서킷 브레이커 이전에 이미 시작했다가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중단된 사람들, 그 사람들 먼저
레노베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레노베이션 공사는 레노베이션 시공사가 근로자들을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버블티는 계속 앞으로 금지가 될 거래요. 이 버블티를 마시려면 최소한 7월 달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망하는 싱가포르인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버블티는 안 마시는데 공차에서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서 지금 공차 오픈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가사 도우미들을 메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이드 에이전시가 오픈을 하냐 물어봤어요. 메이드 에이전시도 계속 오픈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험 대리인 역시 직접 만날 수는 없고요. 제일 마지막 거래 단계에서만 보험사의 사무실에서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상담하고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전화나 온라인으로 밖에 할 수 없나 봐요. 아직까지도. 애완동물 그루밍을 시켜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루밍은 된대요. 그루밍도 되고 물리치료, 재활 서비스 이런 거는 다 6월 2일부터 재개하는데 근데 이 그루밍도 애완동물의 피부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완동물 스파가 있나 봐요. 애완동물 스파 같은 것도 이용은 아직 금지되고요. 만약에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위해서 애완동물을 데려가야 된다면 수의사의 추천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모든 서비스는 일단 예약을 하고 나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을 위한 타가소나 아르바이트로 동물들 데리고 산책해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금지되고 애완동물 판매도 아직은 계속 금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